네, 그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에 그 미국 방문 전에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를 줬다. 뭐 이 얘기는 예전에 나왔었잖아요. 예. 근데 이 특수활동비를 그 부속실을 거쳐서 준 게 아니라 대통령 관저로 직접 전달했다. 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희중 네. 제1부속실장이 역시나 김희중. 그렇죠. 부속실장이 달러로 환전했고 줬다라고 하는 증언도 나왔잖아요. 네, 그랬죠. 그 심지어는 이제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미국에서 명품백을 샀다? 네. 해갖고 명예훼손은 지금 고발됐죠. 그렇죠. 근데 명예훼손 미국에서 고발된 또 상태고요. US 미신가 뭐 거기 카페 네. 명품 매장에서 목격했다는 김윤옥을 목격했다. 이런 목격담도 올라와 있고요. 목격담도 올라왔고요. 네. 날짜까지. 그래서 그래서 미국 방문 기간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원래는 그 제2부속실을 거쳐서 줬다라는 거였는데 이 김희중 전 실장의 증언에 의하면은 그 한국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증언했는데요. 부속실을 거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 차이가 있냐면은 그 첫 번째는 이 부속실이라는 게 일종의 영부인. 공식 루트, 예, 공식 루트죠. 영부인을 이제 보좌하는 공식 루트인데 이 부속실을 거치지 않았다는 거는 이 돈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는 거를 아마 청와대 쪽에서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게 이제 뭐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는 뭐 대통령의 측근들도 몰랐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부속실을 거치지 않고 이제 바로 네, 관저로 이제 이 돈을 줬다는 거는 관저로 누굴 줬다는 거예요? 김윤옥 씨를 직접 줬다는 거예요? 김윤옥 씨를 직접 준 건 아니고 예. 그 관저에서 일하는 청와대의 그 직원이 있었다고 해요. 예. 근데 이 직원은 계약직 직원이라고 하는데 이 계약직 직원을 통해서 돈을 줬고 이 돈이 이제 김윤옥 여사에게 흘러간 것으로 네, 추정해 볼 수 있는 좀 그런 상황까지 이제 도래를 그렇죠. 한 거죠. 계약직 직원에게 돈을 주면서 너 먹어라 이렇게 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국가 세금인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단순히 네. 청와대 계약직 직원한테 줬을 일은 없고요. 그리고 또 누군가가 네. 부속실 통하지 말고 계약직 직원에게나 누구에게 전달해라라고 하는 지시를 미 사전에 내렸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은 굳이 제2부속실을 거치지 않고 줬을 가능성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좀 뭔가 이 돈을 뭐 누구한테 전달하시오라고 하려면은 어허. 그냥 부속실에 주는 게 뭐 더 이제 편한 건데 예. 굳이 이렇게 거기서 일하는 비정규직 그 노동자를 찾아서 그 사람에게 돈을 건네줬다. 이거는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네, 예. 의심이 가는 부분인 거죠. 자, 우리 들으면서 청취자분들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이 잠긴 게 지금 너무 오래됐는데요. 원래 이 프로는 몸이 아프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목이 잠겨갖고 듣는 분들이 어떤 분이 어젠가 그제 누굴 만났는데 정치 열심히 듣는데 네. 만났어요 이렇게 가다가 네. 그냥 당신 목소리가 요즘 너무 더러워.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네. 근데 최근에 뭐 어제는 뭐 괜찮긴 했는데 미세먼지가 너무 많았어가지고. 전 미세먼지하고 관계 없고요. 네, 그래요? 그 저녁에 한 12시 넘으면 집에서 혼자 계속 노래를 불러요. 아, 노래를요? 샤우팅 창법으로. 그러니까 목이 가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오늘 진행자 같아요. 네. 제가 패널 같고요. 네, 노원구에서 들려왔다는 그 노래가. 네. 네. 어떤 분이 그러고 패널들 초청하면 패널 얘기 좀 들어야지 너무 말이 많아요. 그러면서 막 욕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듣지 마. 그랬어요.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익숙합니다, 이제. 자, 그리고 예.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아까 오프닝 때 말씀하셨던 그건데요. 그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예. 네. 자녀가 10억 원대의 강남 아파트를 현금으로 매입한 정황을 포착을 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야, 이건 뭘까요? 무슨 개수기가 동원됐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원세훈의 자녀에게 그 예. 아파트를 매도한 A 씨를 불러서 참고인 조사를 했는데 이 A 씨의 증언에 의하면은 이 아파트 가격이 10억이었는데 그 10억을 전부 현금으로 들고 와서 개수기 그러니까 돈을 지폐를 세는 기계. 네, 기계를 들고 와서 그걸 이제 돈 넣으면 이제 다라락 돈이 세지잖아요. 은행에 있는 거요? 예. 오, 그게 개인 집에 있는 거야? 그거를 이제 들고 왔다고 합니다. 뭐 오호. 자기 건지 아니면 어차피 빌려온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를 들고 와가지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세훈 원장 얘기는 2부 최박정 시간에 자세하게 했으니까 그만하래요. 네, 그만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따가 좀 아니 2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 네, 그럼요. 예, 네, 1부만 제 먹고 생각만 살 수 했네요. 없잖아요. 예. 그럼 넘어갈까요? 어허, 다음 예. 소식으로. 네,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그 이상은 씨의 아들인 이동영 씨가 그 자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상은 씨, 예. 이상은 씨도 다스의 월급 사장에 불과하다.
아버지도 말한 여기서 월급 받잖아요라고 하는 녹취록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예.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 녹취록을 폭로를 했는데요. 그 예. 이동영 씨가 2016년 폭로한 게 아니고 이럴 때는 정상으로 한 거일 때 녹취록을 공개했는데요, 이러는 거죠. 공개로 하겠습니다. 예. 녹취록 공개했는데 그 다스의 전 직원에게 2016년에 이동영 씨가 아버지도 여기서 월급 받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내용입니다. 예. 이 다스의 전 직원이라는 분은 다스에서 쫓겨났다가 이동영 씨를 만나서 이제 복직 얘기를 하는 와중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직원에게 이동영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뭐 나도 서울대나 연대 나왔으면 여기 안 있어요. 네, 나도 어디 갈 데 없으니까 너처럼 사표 내고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아버지도 여기서 월급 받고 있지.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분이 48%인가 49%인데 왜 월급을 받죠? 네, 다스 대주주인데 또 아버지 회사 아닙니까? 그 이동영 씨 입장에서는. 근데 나도 뭐 어떤 학교 좋은 데 나왔으면 나도 여기 안 다녀 뭐 이런 식으로 아버지 얘기를 회사인데. 했다는 거는 좀 이상한 거죠. 갈 데 없으니까 아버지가 다닌다. 아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경영을 하시는 분이네요. 네, 얼마나 투명하게 경영을 하셨는지 예. 그 돈을 쓰려면 결제를 받고 쓰셨다고. 그리고 여직원한테 500만 원 썼다고 야단 맞고. 네. 지금 야, 그런 거죠. 투명 경영이 하나의 전형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국세청에서 상 줘야 되는 회사 아니에요, 여기? 그렇죠. 근데 세무조사를 들어가긴 했는데 예. 일단 뭐 세무조사 결과를 보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거 못 들으셨죠? 어떤 거요? 제가 여기까지 공개 안 했는데 사실 다스는 제 회사예요. 아 진짜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밤마다 가져갈래요.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제가 가져갈래요. MB가 자기 거 아니라니까 그냥 제가 가져갈게요. 아무도 자기 게 아니라니까. 예. 네, 그렇군요. 그 국민들이 요새 뭐 이렇게 플란다스의 개라고 해가지고 예. 지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분들 150억 모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제 회사예요. 잘못 모으신 거예요, 제가 그냥. 진작 말씀하셨으면 그 돈 안 모았을 거 아닙니까? 아니 정상균 기자도 조금 줄까? 한 2, 3% 줄까요? 아, 2, 3%요? 예. 아, 김소중님 크크크 너무 투명해서 눈부셔요. 아, 네. 너무 투명해서 이게 CP주까지 다 보이는. 그러니까요. 예. 여기 다스를 영어로 무슨 회사라는지 아세요? 다스 뭐 회사 글쎄요. 이름이요? 너무 투명해서 크리스탈. 계속 소개할까요? 뉴스. 예. 네. 이거 말고 또 녹취록이 하나 공개된 게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은 그 이동영 씨의 사촌 형이자 그 다스의 고철을 납품하던 김모 씨 회사가 있는데 예. 이 김 씨의 친인척인 기혁 씨와 그 다스 전 직원이 나눈 대화의 녹취인데요. 이 기혁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철업체 그 김모 씨가 이동영에게 월 3천만 원씩 준 게 있다라는 거예요. 3천만 원씩 준 게 이제 6억 3천이 됐다. 오호. 그러니까 다스의 그런 이제 고철을 납품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이동영에게 그 돈을 줬다라는 거죠. 일종의 리베이트를 준 거네요. 리베이트죠. 네. 납품에 대한. 그렇죠. 리베이트를 준 건데 이때 이제 그 다스가 그 업체하고 거래를 끊고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 이 김 씨가 이동영한테 돈을 다시 달라. 6억 3천만 원을 네. 토해내라. 반환을 이제 요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이동영 씨가 그거 그 이명박 이상득을 줬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명박 이상득. 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은 둘 다 다스와는 관계가 없는 인물이라고 예.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 다스 내 거라니까요. 아니, 근데 왜 그 돈을 이상득 전 의원에게 나한테 줬다는 안 건지. 줬어요 왜? 네, 이동영한테 전화해봐야겠네. 왜 나를 안 줬는지. 네, 뭐 정봉주를 줬어 이렇게 그 말이 되는 건데 어쨌건 이 리베이트를 MB를 줬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고 예.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굳이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 아닌데 왜 그거 그렇게 줬다라고 얘기를 했겠냐라는 아하. 의심이 되는 거죠. 네. 조사해봐야겠네. 두 분 다 불러갖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스 얘기하면 할 얘기가 한 다스예요. 그렇죠. 다 쓰셨나요? 네. 다음 소식 넘어갈까요? 예. 네. 그 오늘부터 올해부터 올해부터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가 시행이 되면서 그 서울 강남 4구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의 그 1인당 재건축 부담금이 최고 8억 4천여만 원에 달할 것이라고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토부에서 낸 분석이죠. 예. 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라는 것이 그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그 해당 지역의 평균 집값 상승률을 넘는 수준의 예. 개발 이익이 발생하면, 그러니까 이 재건축을 해가지고 이익이 좀 많이 돌아오면
그 이익의 10에서 50%를 환수를 해서 그 지자체의 도시정비 기금으로 쓰는 제도입니다. 예. 이 개발 이익의 그 지나친 사유화를 막고 또 주택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서 2006년에 도입이 됐는데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2013년부터 작년까지 이게 유예가 되다가 올해 다시 시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도를 보면은 그 조합원 1인당 그 평균 이익, 그러니까 재건축을 함으로써 나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3천만 원 이하면은 이게 면제가 돼요. 3천만 원이요? 네. 그러니까 총 이제 만약에 내가 이 집을 뭐 1억에 샀는데 재건축을 했더니 1억 3천까지 이제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그 3천만 원 이익을 본 거니까 거기까지는 면제가 되는데 이 이상부터는 이제 순차적으로 세금이 매겨집니다. 그래서 최대 1억 1천만 원을 초과를 하면 예. 그 초과분의 그 초과 이익의 절반을 이제 환수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2억이 됐다. 네. 그러면은 1억을 환수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일종의 이제 세금으로 이제 환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이게 강남 4구의 그 재건축 아파트에 부과될 부담금을 계산해 보니까 이 조합원 1인당 내야 되는 최고 그 환수금이 8억 4천만 원에 이른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그 재개발로 인해서 얻는 이익이 16억이 넘는다라는 16억 얘기잖아요. 8천만 원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고요. 그 이 지역의 그 평균 부담금을 보면 그 1인당 4억 3,900만 원. 네, 평균적으로 강남 4구에서 보통 한 8억 이상씩은 다 예. 이익이 남는다라고 보면 되고 그 강남 4구가 아닌 그 다른 아파트 단지 5개 또 조사를 했는데 이 결과는 1억 4,700만 원. 그러니까 강남에 비하면은 좀 낮은 수준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네,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동안 이제 국토교통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그 부담금 추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오픈을 한 겁니다. 또 얼마 전에 또 재건축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겠다. 네,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었죠. 예. 근데 이거를 보면은 계속 이제 그 재건축으로 인해서 상승되는 강남 집값을 좀 어떻게든 잡겠다. 좀 이런 의지로 좀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과연 그 강남의 집값이 좀 잡힐지 네, 그것도 좀 귀추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요. 네, 네이버가 댓글 조작 의혹을 밝혀달라면서 네,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 네이버는 그 청와대 게시판에 네이버 댓글에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그 지난 19일에 그 성남 분당 경찰서에 진상을 밝혀달라고 수사 의뢰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네이버 측에서요? 네, 네이버가 수사 의뢰를 한 겁니다. 그 앞서 지난 18일 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그 네이버에 대한 수사를 요청을 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온 바가 있어요. 근데 이 청원을 보면은 그 특정 기사에 비정상적인 댓글이 달리고 그 추천자가 몰리는 좀 그런 현상이 있다라는 건데 그 누군가가 그 여러 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그 로그아웃과 로그인을 반복을 하면서 계속 이제 추천을 그 댓글에 대해서 눌렀다라는 겁니다. 이른바 이제 뭐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렸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그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과 관련된 기사에 그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 거다. 국민들 뿔났다라는 댓글이 달렸다고 해요. 근데 이 댓글의 공감 수가 그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늘어났다라는 주장인데 이 청원을 올리신 분은 그 공감 수가 빠르게 올라가는 영상을 네, 함께 올리기도 했습니다. 뭐 이에 대해서 그 네이버가 좀 억울함을 주장을 하면서 이제 경찰에 공개 수사를 요청을 한 건데 뭐 네이버는 해당 기사 같은 경우에는 그 모바일 메인 페이지에 그 노출이 돼 있어가지고 또 보는 사람들이 좀 빠르게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왜 노출을 시켰대요, 근데 거기다가? 뭐 이 댓글을 노출시켰다기보다는 뭐 어쨌건 이제 남북 그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소식이 있으니까 그 기사를 노출을 시켰다는 거죠. 예. 거기에 이제 댓글이 달렸는데 그 댓글에 이상하게 공감수가 계속 빠르게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뭐 어쨌건 네이버 입장에서는 뭐 전례를 볼 때 뭐 자기들이 조작되지 않았다고 해명해 봐야 뭐 그 믿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라면서 뭐 정치권에서 공방거리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명확하게 규명해둘 필요가 있다라면서 그 이번에 경찰에 고소한 배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사 배치 문제로 문제가 한번 됐었던데 아니에요? 기사 배치는 굉장히 많이 좀 문제가 됐었죠. 예전부터.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 기사를 거기다 올리는 정치적 판단은 누가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네이버에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편집자들이 있고 그거를 이제 뭐 하는 거죠. 그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인공지능으로 이거를 막
그 사람들이 많이 그 만약에 의원 봉도사님께서 네. 어떤 기사를 보면 경제 뉴스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경제 뉴스를 많이 노출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알고리즘을 짰다고 하는데 근데 그것도 조금 좀 그런 게 하루에 이 포털에 들어오는 기사가 한 3,000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몇백 개를 이미 편집자가 추리는 거죠. 이 추리는 그 풀 안에서 인공지능이 이제 돌아가는 거다 보니까 이미 뭐 그것도 편집자의 손을 거친다라는 예. 거고요. 이 포털의 그 기사 배열이나 이런 거에 대한 좀 공정성 시비는 좀 예전부터 네, 쭉 있어 왔었죠. 예. 속보가 떴네요. 검찰이 국정원 자금 수수 의혹 이상득 전 의원 사무실 등 압수수색을 했는데 특활비가 흘러간 정황을 포착을 했다. 하하. 자, 정상훈 기자님. 네. 요거 얘기하고 싶으면 끝났어요. 인사하시고 이제. 네, 감사합니다. 예. 내일 모레 오시죠? 네, 저는 수요일 날 예. 봅니다. 미세먼지 같이 갖고 오지 마세요.